안녕하세요, 블랙sam입니다. 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또다시 좀 많이 빠졌죠.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최고점 이후로는 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종고점을 뚫고 급등을 했었죠. 상장된 이후로 두세 달 정도 급등을 하다가 거의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35%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종고점인 14,000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잠시 박스권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지금 가격 정도면 작년 1월 초 하락장 때보다는 덜 빠진 상황이고요. 물론 저도 차트를 믿지 않고 차트 분석도 하지 않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차트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패턴이 보이는 거고,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을 보면 대부분이 마이너스 구간이거나 정말 초창기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일부 수익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오셨다면 수량은 늘어났겠지만 평균 매수 단가는 올랐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ETF를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버려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 CATL의 주가인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CATL이 차이나 전기차보다 먼저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긴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차례 큰 상승 후엔 꼭 조정을 거칩니다.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말이죠. 투자자들마다 매수, 매도 시점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상승을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10% 수익이 나면 팔기도 하고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은 20% 수익에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투자라는 건 결국엔 이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그렇지만 파는 시점이나 가격 또한 투자자들마다 모두 다르죠. 또 어떤 개인은 정말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표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가기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이 어떠한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차이나 전기차 ETF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과 미래 성장성이 여러분은 어떤 것 같나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CATL 같은 경우엔 배터리 점유율 1위의 기업이면서도 8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과 심지어는 미국 시장 진출까지도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BYD도 마찬가지고, 강북 리튬은 말할 것도 없죠. 리튬 관련 얘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조만간에 배터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정말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 망하기라도 할 듯이 30% 가까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분할 매수의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글귀를 봤었는데, 투자하면서 불안한 이유는 무슨 기업인지도 모르고 공부도 하지 않은 채 내 전 재산을 몰빵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덜 불안해지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실적도 체크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과 성장성에 문제만 없다면 이 단기 조정은 있을지라도 추세 하락은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조정 후엔 반드시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CATL의 과거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도 있고요. 크게 오르려면 그만큼 또 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단타를 생각하거나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솎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불안해서 더는 못 버티고 팔아버렸는데 그때부터 상승하던 주식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물론 차이나 전기차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정 기간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는 설을 춘절로 부르죠. 춘제라고도 하는데요. 춘절 전에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각각 4.57%와 5% 정도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춘절 이후로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휴장을 했었지만 중국 역시 춘절 연휴로 인해서 증시가 열리지 않았었는데요. 자, 그동안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보여줬고 홍콩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춘제 연휴 직후에 5거래일 동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가능성은 75% 정도였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를 했었는데요. CATL을 비롯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이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차이나 전기차도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끝이 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자, 이건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춘제 이후 상승 가능성과 또 하나 다가오는 3월에 양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인민대표회의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이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은 물론이고 인프라 투자와 소비 촉진 등을 강조해온 만큼 더욱더 공격적인 부양책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3월이면 미국의 이 금리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금리 완화 정책과 여러 가지 부양 효과도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3월을 전후해서 굵직한 이슈들이 산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빠진 주가도 회복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반등하려던 증시가 한 차례 더 크게 내려앉은 건 미국의 발표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7일에 중국 기관 33곳을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미검증 리스트에 포함이 된 건데요.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고 광학, 터빈 날개 관련 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이 미검증 리스트는 미국 당국이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하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미국 수출업자가 이들 기관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자 역시 자신이 합법적이며 미국의 규제를 따르겠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규제로 인한 이 피해를 크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통제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안 그래도 불안한 중국 시장인데 이런 소식까지 들리면서 전반적인 약세장이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미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CATL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 소재 부품 기업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될 테고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이나 전기차 ETF에 속한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보다는 이미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점이 언제가 될지를 생각해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조만간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2차 전지용 리튬 수요가 2025년을 기준으로 104만 3천 톤, 2030년에는 273만 9천 톤에 이를 정도로 리튬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량인 52만 9천 톤에 비해서 각각 2배와 6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하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각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서 2차 전지 원자재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발트 가격은 100% 올랐고 황산 니켈은 55%, 탄산 리튬은 569%나 폭등을 했는데 리튬 시장 역시 올해 역대급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급격히 늘어난 배터리 수요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져서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든 것처럼 말이죠. 자, 제가 생각하는 2차전지, 이 배터리 산업에서 단기 리스크라고 하면 바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또 배터리 업체가 이 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자재 상승분에 대한 이 단가 인상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타격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수요에 비해서 모자란 공급으로 인해서 매출액을 빨리 늘리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그만큼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미래 성장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고요. 제 얘기는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멘탈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